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베트남 아가씨 이모의 소개로 베트남 아가씨와 결혼을 한 지 한 달 조금 안 됐어요. 궁금한 것은 휴가 때 베트남 처갓집에서 잠을 자고 싶은데 이모가 무슨 베트남 속담 어쩌고 저쩌고 안 된다고 하면서 호텔에서 자고 시험 합격하고 그러면 나중에 처갓집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데 그런 건가요? 처갓집에서는 잠을 언제부터 잘 수 있나요? 그분은 결혼을 했다 하는 게 전통을 했다는 말인지, 뭐 결혼한 거 같아요. 베트남에서는 결혼하면은 당연히 처갓집에서 잠자고, 근데 도리어 처갓집이 이제 더워서 잠잘 데가 없다든지 그럴 때는 도로 호텔로 가고 이러지만은, 신부들은 사실상 잠을 못 자도 낑기서 자더라도 도로 처갓집에 하루 정도는 있기를 바라죠. 근데 신랑분들이 하루 있어 보면은, 아, 더워서 모기 때문에 혼났어요. 그러면 호텔로 데리고 가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분도 답답한 게 있지만은 제가 이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부분이 있어요. 저한테 최근에 몇 건의 상담이 온 것 중에 개인 소개를 하면서, 자, 개인 소개를 받는데도 좀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며칠 전 어떤 분이 개인 소개를 하면서 베트남에 가면서 바로 결혼을 잡아버렸대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소개하는 분이에요. 자기 와이프가 소개를 하는 분인데, 후배를 소개하는데 그쪽에서 결혼 여분에 들어가서 만나고 결혼식을 바로 한대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결혼 정서가 없으면은 여자집에서 식을 못 한다. 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거든요. 시골에서는 절반 이상이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결혼 정서가 있어갖고 관할공원에 제출해야만이 식을 올릴 수 있는 지역이. 아, 베트남, 한국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니, 베트남 혼인신고가 돼야만이 전통 혼례를 올릴 수 있도록 그 관할공원이 좀 깐깐한 사람들은 그런 게 한 절반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야기하면 자기는 그러면 가족들 일부 모시고 이제 호치민에서 이제 우리 업체가 하는 것처럼 약식 결혼식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했어요. 자, 본인이 소개를 하는 것 같으면은 베트남에 그 남성을 데리고 가서 이번에 갈 때 결혼식을 잡지 마십시오. 아니면은 가서 신랑한테도 신부한테도 그렇고 가서 만나본 다음에 서로가 확실히 결혼을 하겠다는 게 서면은 결혼식을 하락하든가 이렇게 가야 되지. 가면서 결혼하러 간다, 그 여자하고 결혼식 잡아놨다 이렇게 데리고 가서는 문제가 된다. 일단 만나본 다음에 결정을 하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경우,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이 왔어요. 자, 신부를 소개를 받았는데 혼인신고를 먼저 하재요. 응? 결혼도 안 하고? 네. 그래갖고 양국에 혼인신고를 했대요. 그러면 혼인신고를 했으니까 당연히 신랑은 결혼식 언제 해요? 하고 신부한테 물으니까, 소개한 사람한테 하고 물으니까, 지금 학당 다니고 있어요. 학당 끝나고, 그러고 나면요, 학당 끝났어요. 끝나고 나면은,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합방을 미루는 거잖아요. 그 어떤 분은 결혼식을 그러고 나서 했답니다. 결혼식을 하고도 합방을 또 안 해요. 자, 서류 먼저 하작하는 거 가장 조심해야 돼요. 자, 개인 소개든 이렇게 쭉 가서 브로커가 이래 하면서 서류 먼저 하고 학당 공부 마치고 나중에 그러면은 비자 신청해 놓고 또 이렇게 자꾸 미라지다가 신부는 여차하면 그대로 한국까지 와버립니다. 그대로 당합니다. 오면은 절대 그 신부 결혼 의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소개하는 사람도 서류 먼저 하자하는 거는 무조건 피해야 돼. 소개를 한 사람이 소개를 하면은 베트남 와서, 신랑분들도 소개를 하는 것도 반드시 베트남 와서 제가 그 여성을 만나본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와서 만나보고 나서
통역을 통해서 많은 대화를 해보고 나서 아 여성이 괜찮다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지. 자 소개를 하면서 오자마자 결혼식을 바로 엎치는 그도 조심해야 되고 제가 이런 경우는 여러 번 봤어요. 우리가 서류 대행해주고 하면서 와서 보니까 사진하고 실제 뭐 영상통화도 해보다 보니까 와서 만나보니까 뭔가 틀려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데 소개한 사람까지 다 같이 왔고 여자 집에서 날짜 잡아놨고 이러니까 억지로 끌려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해놓고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업체에서 왜 영상 맞선 보는 업체들도 이런 문제가 가끔 터지죠. 영상 맞선 보고 와서 오자마자 이어서 뭐 결혼식 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한국 돌아와서 후회를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다시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담 막 오고. 가장 정확하게 본인이 만나본 다음에 하루든 이틀이든 충분한 대화를 해보고 더 모든 걸 겪어본 다음에 결정을 그 결정을 그렇게 해야 되지. 소개한다고 가서 바로 결혼식 올린다. 또 결혼 서류 먼저 한다. 이걸 가장 조심해요. 그리고 학당을 마치고 뭐 처갓집에서 잠을 잤을 때 그 학당하고 처갓집 잠자는 거 무슨 관계가 있는지 도리어 이제 처갓집에 잠을 자는 걸 이렇게 미룬다. 그러면 처갓집 쪽에 뭔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자면은 이 신부가 과거에 결혼식을 한 번 했던 신부 또는 아니면 지금 결혼을 숨기고 싶은 어떤 그런 게 있다고 싶어야죠. 만약에 그분이 학당 공부 끝나고 그러면 처갓집에서 잠을 지어야 되냐, 그건 지켜봐. 근데 결혼식을 했어요. 만약에 또 혼인신고도 했어. 결혼식을 하든 혼인신고를 하든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부부잖아요. 근데 왜 사위인데 처갓집에서 잠을 못 자요? 그럼 베트남 그런 속담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저는 봤어요. 결혼식 하기 전에는 처갓집에서 뭐 잠을 못 잔다. 그거는 있을 수 있어요, 확실히. 아직까지 그때까지는 사위, 예비 사위니까. 부부가 아니니까. 부부가 아니니까 그거는 당연히 베트남에서도 있던 어떤 도덕적인 면에서 왜냐면 만약에 그러다가 결혼이 깨지면은 도리어 그 동네에서 그 집이 좀 이렇게 우사당하니까 그런 부분은 있지만은 근데 결혼식하고 뭐 학당 공부 끝나야 처갓집에 가서 잠을 자준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저 답답해서 댓글 제가 답글 단 게 그 결혼이라는 건 한국이나 베트남 똑같이 상식선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달았거든요. 베트남 그런 속담 없고요. 자, 베트남 여성들은요, 정상적인 일반 여성들은 결혼식을 올리잖아요. 결혼식을 올리면 다 남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처갓집도 당연히 사위고, 심지어 결혼식 하는 날 장모거나 장인어른이 우리 집에 언제 한번 올 거냐고 오면은 내가 뭐 맛있는 거 막 씨암탉 잡아줄게 하듯이 있잖아요. 도리어 그렇게 부모들이 이야기하지. 응? 그게 정상이죠. 예. 근데 학당 공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뭐, 베트남 속담, 베트남에는 학당 다니는 그런 뭐, 이 없는데 뭔 속담이 있어요, 그런 속담. 그거는 그 소개하는 이모라는 사람의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거. 그건 반드시 의심해야 됩니다. 정확히 짚고 넘어가 줘야 돼요. 화이팅입니다. 네.